전남 나주 신도시의 주택가. 무덥던 여름, 집 앞 골목에 작은 풀장이 만들어졌네요. 물놀이에 신난 아이들, 티 없이 밝은 모습인데요. 제가 여기 이사 올 그 전해에 남편이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하늘로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남편하고 예약했던 게 애들 다 키우면 시골 가서 시골집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살자. 개도 키우고 마당에 그랬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인생 계획,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게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고 싶으면 그냥 하자. 해가지고. 마당 딸린 주택으로 이사한 서영 씨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하나둘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정원을 가꾸면서 서서히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는 위에서 뛰면 아래층 쫓아오잖아요. 근데 주택으로 이사 오면 그거 무슨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막 뛰어다녀도 안 쫓아오니까 뭔가 좋아요. 좋네요. 저희 집은 꽃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여기는 꽃이 많이 있어서 예뻐서 좋아요. 저는 꽃이 많기도 하고 식물을 좋아하는데 식물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은이도 밝은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을 하나둘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점점점 밝아지고 그 자기들 무리 속에서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애가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상적,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그런 또래 애들하고 똑같은 그런 활발하고 명랑하고 밝은 그런 애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마당 꽃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애들과 교우 관계가 마당에 와서 같이 어울리고 놀고 하면서 그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준 정원. 서영 씨와 시은이에게 정원은 선물이었네요. 난 주황색이랑 노란색 좋아한다. 이거 뭔지 알아? 몰라, 주황색 꽃. 이게 메리골드야. 근데 이걸로 차도 끓여 먹는다. 엄마, 아까 왜 뜯어? 차 만들어 먹게. 우울증도 심해지고 이제 그 사별 후 1년째 됐을 때 되게 그 강도가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치료 좀 받고 상담하면서 마당에 꽃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잔디를 다 걷어내고 그때부터 심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낮에는 풀도 뽑고 꽃도 심고 뭐 이러다 보면 저녁에 이제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도 좀 피곤한 감이 살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자연스럽게 자게 되고 불면증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아빠와의 추억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이고 그리움입니다. 꽃을 심고 가꾸며 보낸 시간. 그것이 서영 씨와 시은이에게는 아픔을 치유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이름이 행복이 가득한 집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되게 많이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행복이 가득한 집 그러게 지었는데 그게 서서히 제 삶도 행복해지고 우리 집 자체가 그 행복으로 충만한 느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꽃하고 벌과 나비 그런 자연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행복합니다. 정원이 가진 신비한 힘,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정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걸까요? 정원을 즐긴다는 건 단순히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감상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정원에서 꽃을 심고 가꾸는 정원 활동,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원이 갖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In fact, research has shown that the more socially isolated you are, the higher likelihood that you're going to die sooner, because it's no, if you fall over, at least you have friends around you that may have been gardening that will come and knock on the door and check on you. If you don't have that community cohesion, a lot of things break down. So allotments are fascinating. If you go on allotments, there'll be electricians, there'll be plumbers, there'll be doctors, there'll be nurses, there'll be teachers. They'll all have different skill sets, and they actually all come together on that allotment and share their different skill sets. So a shed might need a light, an electrician will be next door who will fix that. So it brings that sort of trading element and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skills and the enjoyment of giving. Gardening is all about giving and joy. 그렇습니다. 정원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공원이나 식물원과는 다른 정원의 가장 큰 특징 아닐까요?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편안함과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직접 꽃을 심고 가꾸는 정원 활동에서 더 큰 치유와 치료의 효과를 얻는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So in relation to the collaboration with the RHS and Exeter Medical School, what we did is we did a survey of about 8,000 people through a Natural England survey, which is called the Monitoring Environment Network, MENE survey it's called. And out of just under 8,000 people, what we found from that work was that people who had a garden, were in a garden or did gardening, as opposed to those people that didn't have a garden or went in a garden, had significantly better physical fitness, had significantly better mental health and well-being.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원의 비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일본 3대 무역항인 효고현 고베시, 항구의 풍경이 평화롭네요. 그러나 이곳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25년 전 고베시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갔던 한신 아와지 대지진. 도시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지진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자연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알려줬죠. 효고현은 황폐해진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정원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もう25年以上前になりますけども、1995年の1月に、阪神・淡路大震災という大きな、地震災害がこの地でありました。その時に6400人以上のですね、亡くなるという大きな被害が出まして、生き残った方々も心に大きな傷を残しました。その時にボランティアの方々が花を、植える活動を始めまして、それがですね、人々の心を癒し、花緑というのが季
人の心を癒す効果が高いんだということを実感したわけです。それがですね、園芸療法を、始める、きっかけとなっています。 대지진을 계기로 효고현은 원예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원을 품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의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어루만져 주는 걸까요? 효고현에서 설립한 아와지 경관 원예학교. 이곳은 원예요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정원의 비밀을 만나게 될까요? こちらが園芸療法ガーデンになります。で、園芸療法ガーデンは細長いガーデンになっていますが、ご覧いただくと細長い中に路面がいろいろな種類があると思います。まずは石、そして木、そしてレンガですね、というふうに分かれています。 원예요법을 위해 조성된 시범정원. 이곳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はい、これは冷たい感触がしてとても気持ちがいい植物になります。이곳은 소리화단입니다.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こちらはフェンネルですね。こうやって触ってみるととてもすっきりとしたいい香りがしています。아와지 경관 원예학교에서는 원예 치료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지닌 사람들이 원예 치료사가 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옵니다. はい、はい、じゃあ、今日は集ま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葉っぱとか。 오늘은 신입생들의 첫 수업이 있는 날이죠. 散策の中で、通っていただいて。はい、じゃあじゃんけんします。はい、じゃんけん。勝った方からですか。 どうしましょう。最後決めて。勝った方からね。泣かなくていいよ。いいよね。最初はグー、じゃんけんぽい。あ、 미도리 씨가 첫 순서가 됐네요. 식물로 함께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원예 치료를 할 때에도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물이 서로 잘 어울릴지 고민하고 꽃을 놓을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공동체 정신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죠. 絵心ある。皆さん自分たちいろんなこっちから見るのとそっちから 5명이 함께 그린 작품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 멋지네요. どうですか、この全体の作品を見た感想は。一人では絶対できないことで、みんなの仲間のみんながすごいいろんなアイデアでされてるのですごく勉強になりました。それで僕演技が好きなので、それでちょっと
サイトとか見たらこんな看護師なのでセラピーについてちょっとは分かってるんですけど園芸療法セラピーは全然知らなかったのでちょっと自分も園芸してるんで興味があったのでちょっと行ってみて勉強をしようそれでまた役立てたいなと思って、はい、また。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와지 경관 원예학교에서는 의학, 복지, 정원 가꾸기, 정원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원예 치료사 자격증을 받아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その中でそれを担う専門家を養成するということが背景としてあります。今は園芸療法ということでなくても花と緑の癒しっていうものが、このコロナ禍という中でも注目されていますので、全国的にも公園です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も展開されている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もともと人っていうものは、自然の中でずっと暮らしてきていますしそれを、園芸療法というのは理論的に考えたり人が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う、自分らしく生きていくためのツールとして私たちがそのここに着目をして関わって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25년 전 큰 아픔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던 정원 활동. 당시에 일본 전 지역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곳 사람들은 정원 치유 전문가를 키워서 보답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와지 경관 원예학교 졸업생인 진노 타에코 씨. 진노 씨는 15년 전 효고현에 커뮤니티 가든을 제안했습니다. 2005年に活動を始めました。で、花を植えて、そこに皆さんが寄って来られて、そこで交流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場所が欲しかったので、花を見ながらそういうのができ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作りました。 커뮤니티 가든에는 20가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원에서 모임을 가지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회원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나가이 씨는 남편과의 사별이 계기가 됐습니다. ちょうど7年前にね、主人が亡くなったんですよ。それで一人になってもう何もすることないし人との関わりも何もなくなったのでここでお月見の会があったんですね。 잔디깎기 담당인 아키야마 씨도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亡くなって彼がおらんからちょっと応援できてるんで 누군가는 꽃이 좋아서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또 누군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정원으로 모입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걸 커뮤니티 가든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정원이 발달한 나라들은 정원의 활용을 치유에서 치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진통제 대신 하루에 한 번 정원 걷기, 일주일에 2번 원예 활동하기 같은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To me, it's just as important as all the physio and stuff that goes on inside. To me, especially, it is very calming and relaxing, and it lets me
to be able to relax and forget what's going on inside, and then when you go back in with a lot clearer mind. You're in a better place to concentrate on what you have to do in there. It's so intense inside with everything that has to go on. 이 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원입니다. 유명 정원 디자이너가 설계를 하고 전문 정원사들이 정원을 돌보고 있죠. 생명이 가득한 정원에서 환자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회색벽으로 둘러싸인 병실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이 기적 같은 일은 호레이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And then tragedy struck our family, and in 2011 Horatio went on a trip to Svalbard in the Arctic Circle with a group of young people, and their tent was attacked, or their camp was attacked by a polar bear, and in the awfulness of that Horatio lost his life. And following this kind of awful thing that had happened, our friends and our family had heard about Horatio and his ideas for the garden, which he was so sort of impassioned about, and the hospital community here as well. Everyone said, let's try and make this happen as a legacy to Horatio, and they called it Horatio's Garden. 호레이쇼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에게 정원이라는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올리비아 박사는 호레이셔스 정원 자선단체를 만들어 영국 내 11개 병원에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보듬고 싶어 했던 아들의 꿈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And then once we'd opened the garden, about a sort of year or so afterwards, we realised that with the impact and the benefits that this was happening, that we wanted to try to make it an all-year-round space. And so that's when we created this garden room, which has an accessible kitchen room for patients to use. It's somewhere where we can do all the art activity, the gardening, all the different events and things that we do that make Horatia's Garden what it is. So it's about when you have a beautiful garden, you can do so much. 이 병원의 의사인 데이비드 박사도 아들이 생각했던 정원의 가치와 효과를 믿습니다. 정원이 생기고 난 후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지켜봤기 때문이죠. I think in Western medicine we've concentrated on the physical rehabilitation of patients, you know, the surgical element of it, which I get involved with, the physical rehab afterwards, which we sort of set up for the patients. But we've forgotten about two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regaining heal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a definition of health as being physical well-being, but also mental well-being, sort of emotional well-being, and they also say spiritual well-being, and that's not in one particular god or it's the overall feeling of building yourself back to health. And so I think the garden has proven to us that those two aspects they're rarely met by a garden. You know, their emotional and mental well-being is uplifted. 호레이쇼가 주고 간 정원이란 선물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많은 척수 환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회복의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숫자나 그래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 그것이 바로 정원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국립병원.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의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입구에 조성된 치유정원. 환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개방된 공동체 정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한 한 환자는 퇴원 후에도 이곳을 매일 찾아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가꿨던 텃밭엔 어느새 결실이 맺혔습니다. 하루에 한 아침, 점심, 저녁 나옵니다. 공기가 좋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좋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원 치유 프로그램으로 특히 활용도가 높은 텃밭 정원. 직접 가꾸고 수확하면서 몰입의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원을 설계하고 조성한 강원대학교 윤영주 교수와 이 병원의 전문의 이태경 박사. 정원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반응은 좋아요. 이걸 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 병원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 여론을 해보면 한 87% 이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80% 이상 넘어간 그 굉장히 긍정적인 그 효과, 그 반응을 보였고요.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활치료를 할 때 쓰는 특별한 운동이 있는 거하고 비슷하듯이 치유정원 단계에서 치료정원까지 넘어가서 특정 질환에다 맞추려면은 그것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어떤 그 원예 치료사들의 그 전문적인 그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가라든지 이런 것도 더 개발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계로서 일단 치유 정원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입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넓은 개념의 치료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효과를 여기서 나오는 그 효과들에 대한 연구 발표가 되면 사회적으로 더 인식이 넓어져서 이 원예 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해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윤 교수는 이제 시작 단계인 치유 정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얻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적인 요건으로 그 도시민들한테 녹색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꽃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치유 효과라든지 아니면 힐링 효과가 있는 거는 여러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연구 자료가 있고, 근데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은 그것들이 어떤 데이터적인 수치적인 요소로 의학적인 연구에 기반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꽤 드물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국내 사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더 데이터들이 정량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수종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공간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그 수치에 의해 가지고 효능이나 효과가 좀 입증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속속적으로 좀 필요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정원 치유를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원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시작된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숲 치유에서 저희들이 경험을 했던 건데, 이제 정원 치유가 오히려 이제 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는 이제 치유의 정원의 개념 가진 그거와 함께 이것을 뭔가 건강보험과 연계를 시키려면은 이 정원에 와서 얼마나 치유됐는지를 입증하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료 분야 쪽하고 그 R&D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실제로 이수를 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이 얼마만큼 낮았더라. 그것이 입증이 돼야만 이제 건강보험에서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이 반영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데이터들을 만드는데 이제 첫 삽을 뜨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진료는 안 하시고 화초를 다듬고 계시네요? 휴식 시간이신가요? 이제 잠까지 주무시네요. 피곤하셨나 봐요. 우리 그 병원은 아프신 분이 오잖아요. 그래서 심신의 힐링이 필요한 곳이고, 또한 의료진 역시 굉장히 그런 아픈 분을 돌보다 보니까 의료진도 피곤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대기 환자들 대기하시면서 좀 힐링을 하라. 또 우리 그 의사나 간호사들도 여기에서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나만의 정원을 갖기란 쉽지 않죠. 스마트 가든볼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입니다. IT 기술이 적용돼 있어 온도와 습도 조절, 물주기, 향기와 소리까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죠. 저희는 가든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실험과 심리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생리적인 실험의 결과 저희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리적인 테스트 결과 불안감과 우울감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장 누적되기 쉬운 퇴근 직전, 직장인들에게 실험을 해봤더니 사용 전후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분 좋고 상쾌하고 마음이 편해요. 정원의 효과는 실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죠? 자연에서 오는 치유의 힘이란 것은 우리가 약이나 또는 그냥 그 의료의 치료보다 자연적인 치유의 힘은 더 크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자연에서 고치는 힘이 더 크다. 이곳은 효고현의 태키주 재활병원입니다. 가정집 정원처럼 아담한 정원이 있네요. 산책길에도 양옆에 화단과 화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치료에 원예요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園芸療法をすると、いろんなレポートがありますが、有名なのはドイツのユートリヒのレポートで、例えば胆管の手術をした後に景色を見る病室にいる人と景色が見えない病室にいる人では回復の速度が違うというふうに出ています。例えばそれで 10% から 20% ほど短縮したという効果が出ています。日本の千葉大学の研究でも花を見ることによって、あるいは自然や植物を見ることによってストレスや入院中の生活のストレスの軽減などが立証されています。こういったことから当院では園芸療法を取り入れています。すごい。ほら、たくさん大量に。おお、大きい。すごい。すごかったですね。そうです。 손과 몸을 사용하는 정원 활동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즐겁게 할 수 있죠. どうですか、この芋掘りは。楽しいね。はい。とても美味しそうですね。そうだね。芋好きですか。好き。今庭でこういろんな活動するんじゃないですか。この楽しいですね。皆さんと一緒にこういうイベントがあるとすごく笑顔がね戻ってきますし。健康にも役に立ちそうですか。そうですね。これからも楽しま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원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만족감, 일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아닐까요? 園芸療法の目的は、花や植物や食べ物と親しくなる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以上にそれを通して人と人が結ばれること、例えば今日の芋掘りのように芋掘りをすることが目的ではなくて、芋掘りをすることによって他の患者さんと仲良くなれること、でそれによって、人間としての、存在感とか、あるいは生きてて楽しいとか楽しいとそういう実感をしていただくことがこの園芸療法の目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정원 도시로 불리는 싱가포르. 이곳은 얼마 전 조성된 치유 정원입니다. 국가공원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정원을 관리하고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Anything else in that sort of gives it an extra, and you can even go further. You can put 1 or 2 drops of essential oil. It could be lavender oil, it could be patchouli, it could be anything, right? So then, and then of course you can be creative. You can actually tie different color ribbons around it, whether it's purple or blue ribbon, as many as you can. And you can actually sort of. That's good. Yeah. 치유 정원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됐죠. 손으로 만지고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다 보면 어느새 긴장이 풀어지죠. 지금까지 도심 속에 조성된 치유 정원은 5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A therapy garden is specially curated so that it is based on design-based principles to help people enjoy the park. From our studies, we found out that people who are exposed to maybe about 30-minute walks in the park or in the forest, they will have this health benefits like disinflammation biomarkers, in other words, stress hormones and all that reduce in the person, and also they will help them to de-stress. They can feel relaxed, you know, and very comfortable. There is wind chimes.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의 시설도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Yeah. So and then this bench, the height and all that is specially adjusted so that, you know, when you are sitting on a wheelchair, you can be transferred easily to here. Yeah. In Singapore, currently there are 5 therapeutic gardens. By the year 2030, there will be altogether 30 therapeutic gardens. Because ever since we have these 5 therapeutic gardens, there are a lot of good feedbacks saying that, you know, the public benefits so much, you know, and such a wonderful, relaxing experience that we are, you know, planning to create more therapeutic gardens so that more people can enjoy all these benefits. 녹색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는 싱가포르 사람들.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과 평화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의 전통과 문화를 지닌 한국. 우리는 정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직접 가꾸지는 못해도 좋은 정원들을 좀 찾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욕구들은 이렇게 많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미세먼지의 영향, 그다음에 뭐 코로나19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그 심각하게 다가올 기후 변화에 대한 걱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정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더 절박해진 것이 아닐까. 최근 정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한국형 정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가든이라는 것은 사실 출발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 주제이고 그것이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그런 고민의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또 필요로 해서 그런 전문가다움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릴 때부터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어릴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원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원 디자인이나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던 삶이 한순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외로워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이 외로워지는 것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그 대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상? 어떻게 생각하면 자아를 좀 회복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가드닝을 통해서 자신하고의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가드닝에 열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속 정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과 영암군 일대. 이곳에 태양을 상징하는 거대한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변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네요. 묘한 어울림이죠? 이곳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비대면 사회라든가 이제까지 개발로 인해서 왔던 미세먼지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들은 더 큰 부작용들을 불러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더 힘든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개발의 방식을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려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고 그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가치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 도로와 건물이 뼈대를 이루는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원이 먼저인 도시. 해바라기 정원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개발의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정원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녹지의 비율이나 녹지의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고 하면은 녹지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산을 다 녹지로 본다고 하면 자연 녹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생활권 녹지가 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앞에 우리 아이가 뛰어놀고 있는 공간에 녹지가 필요한 거지 저기 먼 산에 있는 녹지가 내 녹지는 아닌 거거든요. 그 도시의 녹지, 도시의 정원을 끌고 온다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내 집 앞에 정원이 생기고 내가 차를 끌고 가는 도로변의 가로수가 그 정원이 되는 거고 가로 정원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권 녹지의 그 정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의 양이나 어떤 그 녹지의 어떻게 보면 비율이 아니고 녹지의 질이다.
도시 속 정원이 아니라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꿈.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회색 빌딩 숲 사이에 푸른 섬처럼 정원이 놓여 있네요. 지하철로 출퇴근할 때 핸드폰만 보는 편인데 그나마 이 길로 출퇴근을 하면서 초록색도 보고 하면서 마음의 힐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았을 때 많은데 이제 바빠서 다른 데를 찾아갈 수는 없고 잠깐 이제 힐링을 하고 싶다 혹은 이제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잠깐 들려서 기분 전환을 하고 들어가기가 좀 좋고요. 과거에는 뭐 이런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잠깐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여긴 가까우니까 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그리고 차 마시면서 잠깐 돌고 이제 들어가면은 많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화려한 꽃과 나무가 없어도 좋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작은 화분 속에도 정원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정원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근접거리에서 정원에 오고 정원에서 하는 활동이 나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삶에 적응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해소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검증이 된 것들이라 체계를 잘 잡으면 정말 삶에 있어서의 정원은 필수 백신과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위로의 공동체로, 누군가에겐 회복과 재활의 공간으로, 또 누군가에겐 일상 속 반려식물로. 정원이 주는 마법 같은 치유의 힘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그저 가까이 있는 정원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세요.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